안녕하세요. 테크리의 뚜그란지 PD입니다. 아이폰 14가 국내 출시되고 나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일반 모델이 아닌 프로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AP, 카메라, 디스플레이, 바디 재질 등 차이 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은 크기에서 조금 더 무겁더라도 프로 모델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해요. 특히 카메라는 물리적으로 망원 렌즈가 더 있고 4800만화소를 지원한 프로 모델이 확실하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고 아이폰 14 플러스와 아이폰 14 프로를 이용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어요. 결과물을 보면서 카메라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자세하게 비교합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촬영 모델을 밝히지 않고 3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볼게요. 일반과 프로로 촬영한 사진이 구분이 되시나요? 같은 아이폰이라서 색감이 똑같으니까 작은 디스플레이를 보면 구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방금 보여드린 사진들의 일부분을 확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본 사진들 역시 선명도나 노이즈 등 사진의 품질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보여드린 사진들 중 왼쪽은 아이폰 14 플러스고 오른쪽은 아이폰 14 프로예요. 앞으로 나오는 사진과 영상도 모두 동일하게 왼쪽은 일반이고 오른쪽은 프로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인 광각 자동 촬영한 사진을 가장 먼저 볼게요. 같은 아이폰이라서 색감의 차이는 100%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구분되는 차이가 있지는 않아서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약간의 화각 차이를 제외하면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좌우에 놓고 함께 봐도 구분이 안 되는데 따로 보면 더 모를 거예요. 사진을 확대해서 봐도 선명도나 노이즈, 명암 표현 등 피사체를 표현하는 수준이 역시나 구분이 거의 안 됩니다. 일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하나 더 봐도 다르지 않아요. 메인 광각의 화각은 26mm인 아이폰 14 일반 모델보다 24mm인 아이폰 14 프로 모델이 조금 더 넓습니다. 왼쪽 하단의 기준을 맞추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아이폰 14 프로의 오른쪽과 상단부가 더 넓게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진을 한 장 더 보면 역시나 아이폰 14 프로가 더 넓게 찍는 것이 표시가 나요. 다양한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역광에서도 촬영을 했습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배경부터 사람까지 모두 잘 나오고 빛이 들어오는 창을 뒤로 하고 촬영했을 때도 비교적 볼만하게 비슷해요. 광각에 이어 초광각 사진을 보면 광각 사진을 볼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 겁니다. 초광각 역시 아이폰 14 일반과 프로를 표시해주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거든요. 더욱이 초광각은 화각까지 일반과 프로 모두 13mm로 동일합니다.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조금 더 봐도 품질에서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확대해서 보면 주변부 뭉개짐은 프로보다 일반이 조금 더 발생해요. 확대한 사진에서 바위와 그 주변을 보면 차이를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진에서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즉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은 언뜻 보면 성능 차이를 알기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프로가 일반보다 조금 더 좋은 거죠. 아이폰 14 일반과 프로의 광각 렌즈와 초광각 렌즈는 렌즈 밝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사진들에서는 밝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진에 기록된 촬영 정보를 확인해 보니 거의 같은 셔터 스피드에서 ISO가 아이폰 14 플러스는 125고 아이폰 14 프로는 200입니다. 여기서 ISO는 감도를 의미하는데 낮을수록 노이즈가 적고 높을수록 밝아지는 대신 노이즈는 심해져요. 그래서 렌즈 밝기가 f1.8인 프로보다 f1.5로 조금 더 밝은 일반이 ISO가 더 낮습니다. 어두워서 ISO가 높게 올라가는 밤에 촬영한 사진의 촬영 정보도 보면 같은 셔터 스피드에서 ISO가 아이폰 14 플러스는 800이고 아이폰 14 프로는 1600이에요. 이론적으로 렌즈 밝기가 더 어두워서 ISO가 더 높게 올라가는 아이폰 14 프로의 노이즈가 더 심해야 하는데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은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것까지 영향을 미쳐서 실제 결과물은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촬영 환경에 따라서 광각 렌즈가 더 밝은 아이폰 14 플러스가 조금 더 밝게 찍히면서 명암 표현이 상대적으로 더 확실하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초광각 렌즈는 아이폰 14 프로가 더 밝아서 명암 표현이 일반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아이폰 카메라에서 물리적으로 망원 렌즈가 프로에만 하나 더 있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디지털 줌과 광학 줌은 확실히 급이 다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아이폰 14 플러스 디지털 3배 줌과 14 프로 광학 3배 줌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확대해서 보지 않아도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망원 렌즈의 유무는 인물사진 모드에도 영향을 줘요. 인물사진 모드는 배경을 날려주니까 기본 화각으로 촬영한 것도 좋지만 3배줌 망원으로 찍으면 완전히 인물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배줌만 촬영 가능한 일반보다 망원 옵션이 있는 프로가 당연히 더 좋은 거죠.
아이폰 14 프로는 디지털 줌이긴 하지만 인물 사진 모드에서 3배 줌 이외에 2배 줌 옵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진의 품질 비교는 1배 줌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데 얼굴색이 아이폰 14 플러스가 아주 약간 더 붉은 경향이 있어요. 얼굴이 있는 쪽을 확대해서 보면 프로가 조금 더 선명한 가운데 일반은 뽀샤시가 살짝 들어간 느낌으로 조금은 흐리멍텅하게 처리가 되었고 프로는 샤픈이 들어간 느낌으로 살짝 거칠게 표현됩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거칠더라도 아이폰 14 프로의 인물 사진 모드가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면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조금 더 거칠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아이폰 14 프로가 일반과다른 물리적인 또 하나의 차이점은 4800만화소를 촬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설정의 포맷에 들어가서 프로로우를 활성화하면 사진 촬영 시에 오른쪽 상단에 로우 촬영을 선택해서 4800만화소를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로우 촬영을 하면 DNG 확장자로 저장되는 로우 파일을 별도의 보정을 거쳐서 사용해야 하고 촬영 시 사진 저장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이 사진 한 장당 50에서 80메가로 일반 촬영의 20배가 넘어요. 앞에서 아이폰 14 플러스와 아이폰 14 프로 촬영한 광각 사진을 봤을 때는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었지만 14 프로 로고 촬영을 하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로우 파일에서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색감만 비슷하게 보정을 했는데 크게 보면 비슷해요. 하지만 조금만 확대해보면 아이폰 14 로우 촬영 결과물이 샤픈을 줘서 선명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디테일한 모습을 확실히 더 잘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면 신발이 있는 아래쪽을 확대해 볼게요. 신발부터 낙엽까지 아이폰 14 프로의 4800만화소 촬영 결과물이 더 좋다는 것이 그냥 보기만 해도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촬영 시 약간의 딜레이를 감수하고 촬영 후 보정을 거치는 과정이 괜찮다면 4800나 촬영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 빠르게 촬영하고 사진을 바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스마트폰임을 감안하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겠죠. 어쨌든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아이폰 14 프로가 일반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단 4800만화소는 주간 광각에 한정되고 야간이나 플래시가 터지는 환경에서 촬영한 광각이나 다른 렌즈는 1200만화소로 저장돼요. 주간에 이어 야간 사진 역시 광각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품질이 비슷합니다. 아이폰 14 플러스로 촬영한 사진을 14 프로로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면 할수록 아이폰 14 일반 카메라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강해져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서 가운데 빛이 있는 부분을 확대해도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하얀 꽃 사진에서 일부분을 확대해도 선명도나 노이즈 등 사진 품질이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가 없습니다. 초광각으로 촬영한 저조도 사진은 주간과 마찬가지로 주변부 뭉개짐이 아이폰 14 플러스가 조금 더 심한 가운데 색감의 차이가 있어요. 실제 눈에 보이는 색감에 더 가까운 것이 아이폰 14 프로고 아이폰 14 플러스는 파란색이 살짝 더해진 느낌입니다. 이어서 저조도에서 인물 사진 모드는 그냥 봐도 그렇고 얼굴을 확대해서 봐도 선명도나 노이즈 등 품질이 어느 한쪽으로 손을 들어줄 만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사진을 조금 더 보면 색감에서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모습에 가깝고 아이폰 14 플러스가 노란색을 살짝 더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폰 14 플러스와 14 프로의 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조금 길게 살펴봤고 이제는 영상입니다. 날씨가 좋은 주간에 적당히 움직이면서 촬영한 비봉섭지공원의 풍경을 보고 있어요. 어떤 스마트폰을 가져와도 잘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일반이나 프로나 영상의 품질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둘 다 좋습니다. 이어서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봐도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고 액션 모드를 켜고 뛰면서 촬영한 영상도 떨림을 잡는 수준이나 영상의 품질이 많이 비슷해요. 다음은 해가 넘어가면서 조도가 다소 낮아진 환경인데 할로윈 분위기가 물씬 나는 카페를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둘 다 좋은데?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해질녘에 액션 모드를 켜고 뛰어보니까 일반이든 프로든 노이즈가 많이 심해진 가운데 아이폰 14 프로가 상대적으로 떨림도 살짝 더 잘 잡고 노이즈가 적어서 약간 더 선명해요. 저조도인 야간에는 스마트폰을 거치해두고 제가 마구 움직이는 모습을 찍어보니까 제가 움직이는 모습은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배경에서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더 선명하게 처리를 합니다.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 역시 아이폰 14 프로가 14 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더 선명해요. 14 플러스가 노이즈가 조금 더 심한 거죠. 그리고 일반이든 프로든 두 스마트폰 모두 야간 촬영 시 플레이 현상은 무척이나 심한 편입니다.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에서도 야간에 나타나는 아이폰의 고질병이죠. 액션 모드는 야간의 밝기를 확 줄이기 때문에 사용해보면 비교하는 데 의미가 없고 액션 모드 저조도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아이폰 14 프로의 영상이 아주 조금 더 밝게 찍히긴 하지만 둘 다 사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야간에 영상을 촬영하다가 A4 속도도 체크를 해봤어요. 결과는 두 스마트폰 간의 차이가 없이 모두 빠르게 잘 반응합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13과 다르게 4K 시네마틱 촬영이 가능한데 조도가 충분한 낮에는 초점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속도는 비슷한데 심도 변화에 따른 아웃포커싱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일반은 초점과 먼 심도에서 강하게 아웃포커싱 처리가 되는데 프로는 정도가 덜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다른 야간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더 선명해서 좋아요. 다음은 셀피 촬영을 위해 많이 활용하는 전면 카메라입니다. 애플 홈페이지의 공식 스펙 기준으로 아이폰 14 일반과 프로의 차이라면 프로 모델이 프로레스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촬영한 사진을 쭉 보면 사진의 품질은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주간에 찍은 사진도 그렇고 야간에 찍은 사진을 봐도 선명도나 노이즈 등의 품질상의 차이는 없어요. 다만 색감에서 아이폰 14 플러스가 얼굴에 홍조가 조금 더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색상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는데 붉은색이 연관된 색상에서는 아이폰 14 플러스가 조금 더 진하게 나오기도 해요. 셀피 영상은 낮에 스마트폰을 거치해 두고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보면 촬영한 스마트폰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고 걸어가면서 촬영을 해도 그럭저럭 쓸만한 영상이 역시나 품질에서 차이를 논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밤에도 낮과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을 했는데 스마트폰이 정지한 상태에서의 영상이나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의 품질 역시 낮과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차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둘 다 품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14 일반 모델인 14 플러스와 프로 모델인 14 프로를 이용해 촬영한 전후면 카메라의 사진과 영상을 모두 비교했습니다. 두 모델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함께 놓고 보기 전에는 당연히 프로 모델이 확실히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촬영한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는 아이폰 14 프로가 아이폰 14 플러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촬영한 스마트폰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제법 많아서 아이폰 14 일반 모델의 카메라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이폰 14 일반 모델이 프로 모델 대비해서 가지는 강점이 가격과 가벼운 무게 정도인데 그 가격과 무게는 마음에 드는데 카메라 때문에 일반과 프로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반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거죠. 물론 평소 스마트폰 사용 시 망원 렌즈 사용 여부와 로우 촬영을 통해 4800화소를 활용할 것인지를 전제 조건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보셔도 후회 없을 거예요. 아니면 이 영상도 괜찮습니다. 역시나 잘 만들었어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저만 보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는 눌러주세요. 둘 다 재밌어요.